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형상강을 가지고 어, 수업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상강 가문은 우리 교재에는 어, 그, 우리 교재에 오사 다음에 오사 다음에 이제 형상강으로 이 장을 만들었습니다. 이 동방의 적벽이 바로 여기네. 형상강은 사색의 장이면서 창작의 공간이다. 이렇게 해서 소재를 이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형상강, 창작의 공간, 이 창작의 공간. 그러면서 사색의 장이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형상강, 이, 요 가까이 계시는 분들은 이 형상강이 이 어디에 있고, 어, 형상강이 경주에서 흘러서 포항 영일만으로 나가는 그런 강이다. 포항과 경주를 이어주는 강이다. 이렇게 이제 알 텐데, 멀리 계시는 분들은 이 형산강을 잘 모를 겁니다. 음. 자, 그러면 이제 이 형산강에 이 어떤 그 문학 작품이 있었는지, 이 창작의 산실이다. 그 다음에 사색의 장이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그러면 어떤 그 사색이 이루어졌고, 어떤 창작물이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이 전체를 가늠하는 건 대강 이제 제 머릿속에는 이제 전체가 가늠이 되어 있고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제 머리뿐만 아니라 이제 자료로도 이 경상강의 문화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뭐 정리가 되어 있는데 뭐 우리 수업에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형상강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그야말로 한 챕터를, 이 한 챕터가 아니죠. 이 한 권의 책 전체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아주 대단한 분량의 이제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시 한 세 편 정도, 많게는 세 편 정도를 살펴보면서 이 형상강을 살펴볼까 합니다. 이 물은 늘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근원은 물이다. 이 탈레스가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서양 철학의 선구자였던 이 탈레스가 세상의 근원은 물이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게 되죠. 사실 이제 물은 어떤 모든 어떤 생명성의 근원이게 되겠죠. 이 물은 생명성의 근원이다. 출발이 되고 음, 또 물은 늘 아래로 흘러서 겸손의 대명사이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끊임없이 물 한 방울 한 방울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져서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그런 인내와 끈기라고 하는 이런 어떤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자는 도덕경에서 최상에서는 물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그래서 이제 상선약수라고 하는 이 상선, 이 최상의 선이라고 하는 거죠. 최상의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상선, 약수, 물과 같은 거죠. 최상의 선은 약수, 물과 같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물과 같은 것, 최상의 선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순환하고 이제 순리대로 살아가고 생명성을 지니고 있고 묻 생명들을 생명들에게 생명성을 부여하고 이제 살리고 겸손하고 또 조화롭게 유연하게 그러면서 모두를 수용하는 뭐 이 간단하게만 이야기해도 이렇게 대단한 키워드가 담겨 있는 것이 이제 물입니다. 그래서 노자도 이렇게 상선 약수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런 만큼 이 강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인문적 토양, 사색이라고 하는 생명성, 문학 창작의 공간, 뭐 여러 가지들을 다 말하죠. 자, 행산강은 이제 경주시 서면 도리의 인내산, 백운산에서 출발하는데 이 백운산이 지금은 이제 울산 소속이 되었죠. 네, 그런데 예전에 이제 경주시 소속입니다. 그럼 경주시 소속이고, 음, 자, 그래서 이, 뭐, 멀리만 봤을 때도 울산 해서, 이 공간이죠. 자, 여기서 출발을 해서, 자, 이 경주를 지나서, 이렇게 양동마을을 지나서 포항으로 들어가는, 대단한 음, 이제, 포항 경주를 이어가는, 이제 그런, 곳입니다. 강입니다. 서천은 황천, 남천은 문천, 그죠? 어, 그 다음에 모천, 사천, 북천은 알천, 이렇게 불렸다. 옛날, 북천의 이제 동천은 경주 읍성이 완성된 고려 현종 이후 강물이 읍성의 동쪽에서 흐른다 해서 생긴 이름이다. 이렇게 해서 동천이라고 하는 요 말은 북천 다음에 있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북천이고, 자, 여기부터는 동천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불국사 쪽으로 이렇게 해서 동서, 남, 북, 이렇게 남, 북, 이렇게 해서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여기죠. 네. 북천, 그 다음에 북천, 여기가 동천, 이 부분이 동천, 그 다음에 여기가 서천, 여기가 남천. 이렇게 해서 서라불 시내가 요 안에 들어가 있었죠. 형강,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중에 한번, 자료를 보고 읽어보기 바랍니다. 산이 있어요. 이제 소금강산. 그 유명한 백률사. 그죠? 2차돈의 목을, 천경림에서 목을 이제 쳤는데, 그 목이 날아가서 소금강산 백률사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소금강산. 그리고 이제 이 명활산. 그죠? 이 명활산. 이 보문에 있는 명활산. 그리고 이 토암산 되죠. 어, 그래서 요 남산, 선도산, 구미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알아봄직한 산들은 구미산, 소금강산, 선도산, 남산, 명활산, 토암산 이 정도는 알아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 단석산이 또 있네요. 이 단석산 뭐 해서 굉장히 그 평상강에 이제 강과 어우러진 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명한 이, 이 남천을 따라서 이 신유림, 숲이 조성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 동천 있는 곳에 오리수, 임금님기는 당나귀귀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전해오는 경문왕과 관련한 이야기가 전해오는 이 오리수, 그 다음에 선덕여왕과 관련되어 있고 사천왕사지 이와 관련되어 있고 명랑법사와 관련되어 있는 명랑법사가 이제 당나라군이 압록강을 건너려고 할 때 이 신유림이 있는 서천왕사에서 야단 법석을 만들어서 기도를 했더니 이 압록강 물이 이 막 요동이 쳐서 당나라 군사 배가 다 뒤집어졌다. 그래서 다시 전열을 정비하고 2차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다시 명랑법사가 사천왕사지에서 야단 법석이죠. 법석을 열어서 기도를 시작하니 이 압록강이 다시 요동을 쳐서 어, 당나라의 10만 대군이 다 수장 이제 물에 빠져 죽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자, 이곳은 이제 천경림. 이 천경림은 이제, 신라인들의 토속신앙이라 하죠. 신라인들이 지니고 있었던 이제 토속신앙입니다. 토속신앙. 예컨대, 바로 이제 도교 사상에 대한 부분들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 토속신앙이 의 근거지가 바로 이 천경림이다. 자, 이 천경림입니다. 천경림이고. 자, 이쪽은 북천, 있는 쪽인데, 여기는 논호수입니다. 이 논호수는 호랑이, 호랑이 뭡니까? 호랑이 숲이라고 해서, 누구죠? 이제, 갑자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제, 낭자가 이제 호랑이 여인과 신라의 파랑,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이죠. 이제 갑자기 삼국유사의 제목이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 아무튼 이제 논호수라고 해서 이 호림이 됩니다. 여기가 이제 북천가에 있죠. 그래서 이 동천가, 오리수, 남천, 신유림, 서천가에 이 천경림, 그리고 이제 이 논호수 이렇게 해서 옛 신라에는 15개의 비보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보수는 뭡니까? 물이 범람하는 것을 막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 숲을 통해서 신라의 어떤 이제 이야기 사상 뭐 이런 부분들이 전해 오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지금 우리 학교가 있는 곳이 바로 여기죠. 자, 우리 학교가 있는 곳은 어디냐면 바로 이제 요 부분입니다. 학교가 있는 요 부분이고 이 형산과 재산이죠. 형산과 재산 사이로 자 요렇게 이제 형산과 물길이 내려옵니다. 자 내려와서 요 지금 현재 물줄기가 요렇게 해서 영일만으로 빠져나가고 예전에 동빈항부터 시작해서 지금 MBC 그 방송국 있죠. 그 대잠동 쪽으로 해서 이렇게 흘러내려오던 물줄기가 바로 요 물줄기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요 물줄기. 그래서 행성강은 본류는 요렇게 해서 이제 본류가 흐르게 되죠. 그래서 영일만 빠져나가고 여기 내항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 음, 자, 여기에 이렇게 똑같이 요거는 길 이름은 내가 다 지었어요. 전부 지어서 예전에 이제 작업할 때 지은 겁니다. 여기 이제 요 숫자에 따른 요 이야기입니다. 이제 1번의 경우면 이 표암, 자, 소금강산 쪽에 표암, 1번 표암봉, 석탈의 왕릉, 반월성 이렇게 쭉 해서 전체 다를 이렇게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요걸 들고 경주를 방문해서 한번 또는 삼국유사에 나오는 이야기를 들고 요 도하녀 비형랑이 10번이구나 여기구나 라고 하는 걸 월성 해서 이제 월정교를 걸어서 쭉 이렇게 내려가서 서천과 만나는 지점, 바로 요 지점이 바로 도하녀 비형랑의 이야기가 전해오는 곳이고, 오는 가까운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귀교라고 하는 귀신, 도깨비가 뚝딱 해서 만든 그 다리가 있죠. 이제 귀교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이야기들이 이 작은, 요 지역에도 이만큼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 엄청나게 많은 얘기들이 있죠. 삼국유사의 그 전체 이야기가 전부 어디? 경주. 여기, 동서남 북천. 경주 시내에 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제 화랑도 사상, 불교 사상, 동학 사상, 유교 사상 이렇게 해서 화랑도 사상, 뭐 불교 사상, 동학 사상, 유교 사상, 유교 사상이라고 할 그것도 아니고 이기론이 되겠죠. 뭐 이렇게 이 사유의 흐름이 이 물줄기를 따라서 서로 넘나든다. 자, 여기 이제 매월당 김시습, 이 매월당 김시습이 이 경주에서 머물게 되죠. 머물러서 남산 용장사지, 지금 용장사지죠. 이제 절이 없어지고 터만 남았으니까 탑 3층 석탑 하나만 남아 있어. 이제 그래서 이 용장사지에 이제 용장사에 머물면서 금호 신화를 쓰게 되죠. 금호 신화를 쓰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 매월당이 경주를 이제 서라벌이죠. 그때는 경주죠. 경주를 이제 경주의 곳곳을 다닙니다. 그래서 100여 편 이상의 이제 이 경주 관련 시를 쓰게 됩니다. 그 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입니다. 자, 일일 하시공, 처녀, 처녀 여폭전, 지사의 공숭, 부앙망애사, 영허 무시종, 기간 인간사, 기체, 기흥용 이렇게 됩니다. 자, 이 한자를 잘 모르니까 자 이렇게 해야 돼, 그죠? 음, 일일 일일 하시고 그죠? 이래야 천여 여 혹전 지사의 공 신 부앙 망의 사 영허 무시정 네. 기간 인간사 이체 기흥령 자 이렇게 예 일일부일일 자 일일부일일 예 일일부일일 부는 이제 다시 부자예요 다시 부자 자 일일부일일 예, 일일부일일 하루 다시 하루 이러니까 하루 다시 또 하루 이렇게 되죠. 하루 다시 또 이렇게 일일 일일이 하루는 어느 때에 다 할런가 예, 다 하겠는가 이렇게 되죠. 여러분들 잘 아는 일신 예, 오늘 새롭고 그죠 일신 뭐 우일신 예, 우일신 일일시 그죠 일일 시 자 이런 것처럼 이 하루하루라고 한 오늘 또 하루가 시작되었죠. 예, 오늘 하루 새로 시작이 되었고 내일 하루는 또 새로 시작이 될 겁니다. 이것처럼 이 하루하루라고 하는 것은 다시 시작이 되고 또 다시 시작이 되고 또 다시 시작이 돼요. 그 하루는 늘 반복되지요. 예, 그러니까 일일은 하시고 하루는 어느 때의 할궁자입니다. 할궁자. 하루가 어느 때에 다 할 것인가 이런 거죠.
하루는 어느 때 다합니까? 나하지 않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하루는 계속되고 또 계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은 뭐뭐와 같다. 하늘은 같다. 뭐와 같느냐면 수레바퀴 수레바퀴 그죠? 그 다음에 수레살통, 퍽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수레바퀴가 둥글고 수레살통이잖아요. 이렇게 요 통 속에서 수레바퀴를 지탱해주는 자 요게 이죠. 요게 폭이에요. 요게 폭이고 수레바퀴가 여가 이거고 그러니까 수레살통폭 요거는 요거죠. 여기에서 수레살이 이렇게 뻗어나가니까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같아. 뭐와 같은가라고 한다면 수레바퀴와 수레살통. 그러니까 이제 수레바퀴와 같은 거죠. 수레바퀴처럼 요건 했을 때 수레바퀴죠. 수레바퀴 같이 굴러가고, 그죠? 굴러가고. 이 굴을 전자에 굴러가다. 굴을 전자, 굴러가고. 이 땅은 뭐뭐와 같다. 요건 여자는 같을 여자, 요거는 같을 이제 유사하다, 이러죠. 유사하다. 같다는 거죠. 의는 개미 의자예요. 개미 의자. 그 다음에 이 봉은 이제 밭들 봉자인데, 봉분해서, 이렇게, 이렇게 되죠. 예, 숭자는 높을 숭자예요. 이 봉분이 이렇게 불룩 솟아 있다는 거죠. 불룩. 그러니까 개미 봉분처럼 불룩 솟아 있는 것 같고 이래 되는 거죠. 예. 개미가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 개미가 이렇게 땅 속에 들어가면 개미가 쌓아놓은 앞에 개미집 앞에 이렇게 쌓여 있는 요래 봉분 같은 거죠. 예,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수레바퀴처럼 흘러가고 땅은 개미가 쌓은 봉분 같이 똑같이 불쑥 솟아 올라가. 그죠? 불쑥 솟아 올라가. 이 하늘이라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계속 이제 그리고 이제 해가 가고 해가 지면은 달이 뜨고 해가 지면 달이 뜨고 계속 자전과 공전을 계속 하게 되죠. 이제 그겁니다.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늘 굴러가고 땅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불쑥 이제 올랐다가 쑥 꺼졌다가 올랐다가 꺼졌다가 이것을 반복하고 있다. 그래서 내려다볼 부자입니다. 부자는 이렇게 내려다볼 부자. 이 앙은 올려다보다. 예, 올려다보다. 이 망은 이제 없을 무자와 같아요. 없을 없다. 이제 없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없을 이제 그물망이기도 한데, 없을 망입니다. 없다. 에는 물가의 물가사. 이제, 이제 이렇게 되죠. 물가. 그러니까 이제 끝이 없는 거예요. 물가는 이제 물의 끝이잖아요. 가장자리가 되죠. 예, 가장자리 이렇게도 봐도 되는 거죠. 그래서 올려 봐도 올려다 올려다 봐도 올려다 봐도 그 다음에 저 밑을 내려다 봐도 어 끝이 없 끝이 없고 예 끝이 없어요. 저 위로 올려다 봐도 끝도 없고 내려다 봐도 끝이 없고 그 다음에 가득 차고 또 비어 있고 그죠? 채워져 있는 듯 하면서 또 비워져 있고 비운 듯 하면서 채워지고 이겁니다. 달의 흐름 또
보름달이 되었다가 또 하연이 되었다가 초생달이 되었다가 비어 있다가 채워지고 채워졌다가 또 비어지고 이런 것들이 무시종이라는 거죠. 처음도 끝도 없구나. 예, 처음도 끝도 없구나. 차고 비면 시작과 끝이 없네. 자, 올려다보고 내려다봐도 끝도 없고 이거는 이제 위에 요 부분은 공간적인 거고, 그죠? 요거는 시간적인 거죠. 예, 시간. 요거는 공간이에요, 공간.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세상, 이 공간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이 공간. 요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하늘의 모습과 땅의 모습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영어 무시종은 시간입니다. 시간. 이 가득 차고 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간이 가는 거죠. 보름달이 초생달, 초생달이 보름달.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요거는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뭡니까? 무시종, 무시종입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의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영허무시종. 자, 요 시를, 기말고사에 여러분들이 이 시를 가지고 한번, 어, 여러분 느낌, 감상문이죠. 감상문. 이걸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말 시험으로 할게요. 요 시를 기말 시험. 기말 시험을 매월 땅의 하루 1일이라고 하는 시 요걸 한 문제 첫 번째 문제로 하겠습니다. 어, 그 사이에 사람들의 사람 살이죠. 인간사입니다. 그 사이에 인간의 일 얼마나 그죠? 인간의 일 아, 우리로 봤을 땐 또 마찬가지죠. 이제 매월 땅이 경주를 거닐면서, 그죠? 경주라고 하는 그 서라벌이라고 하는 공간, 그리고 이제 서라벌이 신라라고 하는 국호를 만들게 되죠. 지철로왕 때 이제 신라가 국호를 신라라고 해요. 지철로왕. 지철로왕. 그러니까 이 지철로왕이 어찌냐면, 지철로왕이 22대 임금이에요. 이제 음, 박혁거세 일대 임금부터 시작해서 쭉 오다가 내무랑 17대 왕 내무랑 내무랑 다음에 이제 그 누굽니까? 실성왕 내무랑 17대죠. 17대 내무랑 18대 실성왕 19대 눌지왕 20대 자비왕 21대 소지왕 22대 지철로왕 그 다음에 23대 버풍왕 버풍왕이 이제 불교를 공인하게 돼요. 그 다음에 24대 진흥왕, 여러분들이 잘 아는 진흥왕, 신라에서 가장 강력한 그 힘을 발휘했던 임금이 진흥왕이죠. 그래서 그, 그 이제 고구려 신라 백제에 있어서 이제 그 영토 확장, 예, 그죠? 영토 확장, 최고로 영토 확장을 한 군주 중에 하나가 바로 신라에는 진흥왕, 동치대 진흥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좀, 신라의 내무왕 때, 근초거왕, 백제의 근초거왕, 그리고 내무왕 때, 누굽니까? 광개토 대왕, 그 다음에 장수왕, 이거죠, 이제. 그러니까, 영토 확장을 가장 크게 한 임금들 하면,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 백제의 근초고왕, 신라의 진흥왕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진흥왕이 24대, 25대 진지왕, 그 다음에 진평왕, 그 다음에 선덕여왕, 여러분들 다 잘 아는 태종부열왕 이렇게 되는 겁니다. 쭉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지철로 왕이라고 하는 임금에게 와서 비로소 이제 그 신라가 되거든요. 신라, 고려, 그 다음에 조선 뭐 이렇게 되죠. 그 인간사예요. 사람의 사람 살이죠. 사람, 인간의 일. 그 사이에 인간의 일, 이 공간,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이 공간, 그리고 이제 시간적인 영속성, 지속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뭡니까? 이 하루라고 하는 하루가 끊임없이 계속이 되면서 왕조도 바뀌어가고 사람의 그 삶과 죽음,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계속 반복이 되고, 그죠? 그렇게 이제 되어 가면서 이제 현재까지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기자의 이 채자라고 한다면 이 쇠퇴할 채자, 이 거익이 쇠퇴할 채자, 이 쇠퇴하고 뭡니까? 쇠퇴할 채 이래 되죠. 쇠퇴하고 그다음에 흥하고 그죠? 흥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일어났던가, 몇 번이나 일어났던가, 그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쇠퇴할 채, 쇠퇴하다. 그 다음에 이제 융이라고 하는 이제 흥할 흥자, 융은 헐융자잖아요. 크게 흥하다, 크게 흥하는 것과 쇠퇴하는 것이 여기 기자는 거의 기자입니다. 거의 기. 음. 그래서 이제 거의 뭐 이제 몇 번이었던가 이 정도죠. 거의. 음. 요게 바로 이 하루라고 하는 매월당의 시인. 참, 재밌는, 참 의미가 많죠. 예. 이 하루라고 하는 어떤 시간 속에서 우리는 사실은, 우리는 사실은 하루를 살고 있어요. 오늘 하루를 살고 있죠. 여러분들 아마 이 부분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는 사실은 이 하루를 살고 있어요. 이 하루에 대한 의미를 우리는 이렇게 해서 요거를 우리는 과거, 그죠? 이 과거, 지나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예. 그러니까 이 하루가 지났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 예, 과거라. 지났다. 자, 지난 날에서 이제 그죠? 과거라고 하고. 요 하루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미래 이제 올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않았다.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지 않은 하루에. 그러니까 지난 하루, 오지 않은 하루 이렇게 되는 거죠. 늘 우리는 이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하루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 하루살이라고 하는 이 하루를 두고 하루살이는 정말 내일이 없죠. 내일이 없는데 우리는 내일이 있죠. 그러나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루에 우리의 삶 전체가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일이 있을까요? 하루살이들은 내일이 진짜 없어요. 하루밖에 못 살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살이는 그 하루를 평생이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거죠. 열심히.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일이 있나요? 제가 내일 수업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 제가 오늘 이 강의를 마치고 죽을 수도 있어.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내일 내가 죽을지도 몰라도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는 것이죠. 이제 그게 이제 우리의 삶이니까.
그래서 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그 하루 속에 뭐가 있습니까? 오르막도 있고, 그 하루 속에 내리막 있고, 이런 것이죠. 그죠? 이 하늘의 자연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흘러가고 또 수레바퀴와 같고, 땅이라고 하는 것은 부침, 오르고, 내리고 푹 꺼지고, 그죠? 어떤 것은 푹 올라가고, 어떤 것은 푹 내려가고, 예, 무덤처럼, 개미 봉분처럼, 다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뭡니까? 쌓이는 것은 더 쌓이는 거죠. 이렇게 쌓이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땅이라고 하는 것은 개미 봉분처럼 높아만 가는 거예요. 그 높아가는 게 뭡니까? 밑으로 더 파내려 갈수록 뭡니까? 더욱더 위로는 높아가죠. 그래서 부앙 내려다 보고 올려다 봐도 끝도 없고 시간적으로 이제 이 시간의 흘러감도 끝도 없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끝도 없더라. 그 사이에 기간, 그 사이에 우리들의 인간사도 그 사이에 우리들 사이의 인간사도 어떤 것은 쇠하고 어떤 것은 크게 흥하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더라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 요 1일이에요. 제목이 1일인데 사실 이 1일이 키워드죠. 자, 1일, 하루라고 하는 이 그 매월당의 메시지. 하루를 우리는 늘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그 하루 속에서 하루가 결국 이 부침의 어떤 모든 인간사, 시간들 모두를 다 포함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침의 인간사 체와 흥융이라고 하는 이 모든 이런 인간사들이 결국 이 하루 속에 하루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담겨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지금 하루 강의를 하고 있는 이 시간은 그래서 소중하고 또 소중한 것이죠. 감사하고 또 감사한 것이고. 그래서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고 그렇게 해 나갈 때 결국 이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행복하고 풍족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그렇죠. 이 매월당 김시습은 5세 때 천재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세종대왕에게 가서 세종대왕과 함께 시를 주고받을 만큼 대단한 인물이었던 이 매월당이 어, 단종의 그 죽음을 목도하고 난 이후부터 어, 세상살이에 대한 미련을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머리를 깎고 설짬이라고 이 법명을 짓고 그렇죠. 설짬이라고 호를 하면서 그때부터 스님으로서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 경주에 올 때에도 바로 이 스님의 신분으로 스님이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경주에서 머물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용장사라고 하는 절에 머물면서 경주를 다니고 시를 쓰고 그리고 금오신화를 짓고 이런 그 문인으로서의 창작 활동을 왕성하게 합니다. 이 하루 또 하루라고 하는 이 일일의 시는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지어졌던 시입니다. 사실 이 시는 굉장히 내가 좋아하는 시입니다. 좋아하는 시이기도 하고, 이 시를 통해서 그 매울당의 어떤 사유, 예,
하루를 바라보는 어떤 시선, 이 시선이 제가 보는 그 하루의 시선과 맞닿아 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시를 바라보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한번 이 시를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를, 하루라고 하는 이 시를 읽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하루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관점을 한번 글로 남겨두면 좋겠습니다. 에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뭐 매월당 시를 바라보고 하루를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말 시험에 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 그 형상강 시 한 편 더 보고 마지막 14주입니다. 14주인데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시험 관련해서 자료를 좀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그렇게 14주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뭐 한 주가 남았는데 그럭저럭 이제 시간이 지나왔고 참 바쁘게 지난 시간들이었습니다. 어, 미안함도 많고 고마움도 많고 그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